최근 몇 년 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 컨텐츠 열풍. 올해도 다양한 작품이 화제를 모으며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 산업계열 그리고 헐리우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엄청난 효과죠, 이거는. K 컨텐츠의 영향으로 세계인의 관심사도 이제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 단계 진화했는데요. 관심이 늘어난 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함부로 뭐 번역 작업하는 게 아니구나, 자막 작업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바야흐로 K 컨텐츠 전성시대를 타고 더욱 주목받는 우리의 말과 글.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K-팝과 K 컨텐츠에 주목하는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공개되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순위에 오르는 게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많은 K-팝 그룹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K 컨텐츠 속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대사나 노랫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운 해외 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기생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대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저는 대학생이에요. I'm studying Korean at my university in Germany. Yeah, for 2 years now. Because I love K-pop, I think I just thought I have to learn Korean to just understand. Yeah. 그 나라 언어 자막으로도 노래 가사나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 텐데 해외 팬들이 한국어까지 배우는 이유 대체 뭘까요? 문화 콘텐츠가 매력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출발어라고 부릅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대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발어를 직접 배우고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자기 바람이 생기게 되죠. What first started as a love for the characters and the story, it became a love for the culture because in dramas, you can see aspects of the culture in the story. And so after that, I was like, I really want to pursue a major or something that can allow me to learn more about the people and the history and the culture and the language in Korean. 실제로 한국어를 익히고 난 뒤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막으로 감상할 때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영어 자막만 보고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되게 단순하게 장면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히든 메시지, 숨겨져 있는 내용까지 알게 돼서 이제 자막을 보면은 여기서 오빠라고 썼는데 오빠가 틀렸네, 형이네,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할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어떤 유머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자막이 있어도 그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옛날에 자막 같은 그 예능을 보고 요즘엔 또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 이곳엔 작지만 특별한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 서점인데요. 아기자기한 공간에 들어서니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책이 진열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터디라고 해서 한국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국의 전래동화가 한국어, 영어로 같이 소개된 책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코리안 컬처 시리즈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로 한국 문화를 이렇게 넘버링으로 쫙 출판된 도서들이 있어요. 서점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서점에서 주력해서 판매하는 책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I would love to learn Korean. I think the language sounds beautiful and the text looks beautiful.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니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으로도 한국의 책들을 보내죠. 유럽 쪽은 거의 한글 도서를 또 요즘 한류 붐으로 인해서 한국어에 관한 관심들이 아주 눈에 띄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곳에서도 최근 K 컨텐츠 열풍을 반영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내놨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해외 시청자가 보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이자 한국어를 접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콘텐츠를 자막으로 보느냐, 더빙으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큰 히트를 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 미국 시청자들은 자막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하지 않아요. 항상 소리로 듣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영어 더빙판으로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그 영어 더빙이. 기본적으로 해외 시청자가 K 컨텐츠 속 한국어 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잘 돼야 할 텐데요.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한국 영화 번역에 관한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영화 기생충을 번역한 달씨 파케 씨와 함께하는 문화 행사였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까지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를 번역해온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번역하는 거 아니라 연기 번역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 얼굴도 보고 행동도 보고 그 연기에 잘 맞는 번역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혼자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영화 기생충 번역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거 봉준호 감독님이 해외 관객 입장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관객과 달리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지 기생충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대사 자체가 너무 잘 쓰셔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머도 있고. 말하기 그렇지만 기생충에서 특히 화제가 된 번역이 있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짜파구리를 해외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남동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겁니다. 표현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의미의 핵심은 놓치지 않은 번역가의 고민이 엿보인 사례인데요. 해외 시청자가 한국식 표현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남았습니다. 이렇듯 또 하나의 창작이라 불리는 자막 번역과 더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 세계 시청자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 31개 언어의 자막, 20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번역했고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자막과 더빙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에서 출발한 업체로 현재는 컨텐츠 번역 부문 세계 1위인 기업인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세계적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과 활발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자막 번역은 60만 시간, 더빙은 9만 시간에 이르는 컨텐츠 현지화 작업을 했다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 해외 시장에도 선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번역 작업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가 최근에 이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장난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한국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옮겼을까 또 이런 궁금증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 드라마 속 언어 유희는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알파벳이 같은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번역됐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한국어와 영어로 언어는 다르지만 회문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된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 컨텐츠를 번역하거나 더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뭘까요? 한국어에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다던가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단어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언어 유희가 굉장히 잘 발달한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언어나 문화를 다 다른 언어로 사실 번역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하나에 다 어떤 것 하나하나를 다 1대1로 옮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K 컨텐츠 열풍이 불고 이에 따라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해외 시청자가 늘면서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는데요. 한국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의 다른 작품으로도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작을 찾아서 봤을 때 여기는 자막이 없네 라고 하면 어떤 그런 관심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구작이라던가 그 출연자분들의 다른 작품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자막 더빙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데요. 부산, 뉴욕, 오사카 등을 오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최근 전 세계 컨텐츠 산업의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파친코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언어도 놀라운 게 3개 국어가 막 동시에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일본말이 나왔다가 영어 했다가 이게 막 혼용되면서 나오고 그걸 보면 이게 다국적 시대의 컨텐츠구나라는 걸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한국 작품이 2개가 이제 상을 받았는데 브로커도 그렇고 헤어질 결심 2 작품 다 다국적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겹쳐진 부분이 갖고 있는 유니크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다국적 컨텐츠 시대. 맛깔난 번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건데요. 번역가가 아니라 번역 작가라고 고쳐 부릴 만큼 K 컨텐츠 제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일부 자막 번역이 해외 시청자 사이에서 오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단순히 올드맨으로 번역해 비판받았던 오빠는 맥락을 고려해 재번역됐고 까부기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 깐부는 모든 걸 공유한다로 번역됐던 이 대사 역시 한국어 말맛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드라마나 영화를 번역한다는 건 그 사회의 뉘앙스라던가 사회적 컨텍스트를 잘 해석하고 번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린 보틀이었어요. 소주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다들 그린 보틀을 들고 있느냐. 그게 술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뭔가를 마신다의 의미가 되지만 사실상 소주라는 게 서민의 술이고 가격이 높지 않은 술이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좀 심리적인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다. 이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한국인들에겐 다가오지만 외국인들에겐 이 번역이 생략돼서 지나간 부분이거든요. 오역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K 컨텐츠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쪽 지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번역에 대한 오역 논란이라든지 이거는 문화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야 라고 얘기가 막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발전적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막 나와도 이런 게 잘못돼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그냥 그런 거지 뭐. 원래 번역은 그런 거야. 그 정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문자적으로만 이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뉘앙스까지도 파고 들어가고 이게 문화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야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래야 바뀌어요. K 컨텐츠에서 불붙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 이제 한글이 지닌 조형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예가 이정화 씨는 서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2010년부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서예 대피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글씨를 또 보실 수 있고 전시 같은 활동이나 SNS에 제가 써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올리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예술. 언뜻 전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이정화 서예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붓을 통해 서예의 아름다움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영어로 그 붓터치를 가지고 영어를 쓰면 더 색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하얀 화산지 위에 먹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건데 그 글자가 그냥 딱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먹물이 번지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놀라하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글도 쓰지만 그 나라의 언어도 같이 사용해서 쓰니까 조금 신기해하게 보더라고요.
해외 K-팝 팬들에게 한국어 노래 가사를 서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정화 씨는 붓글씨 쓰기가 외국인들이 한글을 색다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글자를 정말 말 그대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한국의 문화를 느끼면서 글씨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일단 서예 활동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벼루에다가 물을 붓고 먹을 갈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글씨를 쓰다 보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게 많아요. 산이라는 글자를 하나 쓰더라도 이게 왜 산의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산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예를 하면서 글자들을 배우면 더 많은 것들을 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인이 뽑은 내 인생의 한글 가사를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우리도 미처 몰랐던 한글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낮의 경복궁. 외국인 여행객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중에는 코로나 기간 K-팝과 K-컨텐츠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방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I watch a lot of K-dramas, Crash Landing on You, or the new one, Alchemy of Souls. K-pop and K-dramas and like K-movies. I think K-pop was probably my first exposure to Korea, but then I got interested in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utside of K-pop as well. After like one day, you can read a bit. It's quite easy to learn. We went to the Hangul Museum yesterday, which is very interesting, and yeah, we learned a lot. It's a very nice language. 이런 뜨거운 관심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세종학당의 연간 수강생 수는 8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세종학당이 처음 개설된 2007년에는 학습자 수가 740명이었으니까요. 1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곧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을 350개로 늘리고 수강생도 10만 명까지 받아들일 계획인데요. 한국 문화를, 한국어를, 한국 역사를 다 그냥 제 알 수 있는 만큼 볼 뿐 아니라 저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교수법을 향상시키면서 그냥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차분히 짚어봐야 합니다. 저는 한류의 그 확산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류를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공동 공연이나 공동 전시나 공동 제작의 형태로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쌍방향 문화 교류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K 컨텐츠와 K-팝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몸을 던져서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뉘앙스의 차이와 그 문화의 차이를 알기 시작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죠. 한국 문화에 더욱 이해가 깊어진 해외 팬들에게 우리 역시 영향을 받을 텐데요.
잘 한국어에 대한 굉장한 공부를 하고 팬층이 형성이 되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스타들도 사실은 콘텐츠 자체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죠. K 컨텐츠가 불러온 한국어 열풍.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지속시킬 K 컨텐츠 열풍. K 컨텐츠와 한글이 어우러져 세계 속에서 오래 사랑받길 바라봅니다.